그냥 걔도 큐를 쓰면 나도 큐를 쓴다 이런 느낌? 그냥 맞견한다 그냥. 그냥 오면 나는 2, 4스택 너를 지르고 나는 큐를 쓰고 난 빠지겠다 이런 느낌. 아 그냥 단순히 맞딜 해가지고 영혼의 디교환이 아니고 예 치고 빠지고 치고 치고 빠지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 6렙이 먼저 찍힐 수밖에 없을 거야. 예. 저 그런 식으로 하게 되고 그다음 자르반은 또 어떻게 될까요? 탑 자르반? 탑자르반도 이제 라인전이 굉장히 센 챔피언이라서 예. 이제 막는 게 힘들죠. 그래서 이제 그 에어본 있잖아요. EQ 할 때 예. 그걸 미니언으로 잘 요리조리 피하시면 평타도 안 맞고. 아 EQ를 약간 어떻게 피해야 될까요? 그럼 EQ를 좀. 미니언 거리를 계속 두고 있고 하다가 그냥 EQ가 들어온다. 그럼 미니언에 타세요. 자르반에 오는 자르반에 타도 돼요. 아 자르반한테 그냥 타도 돼요 이게? 그냥 깃발 끌거리가 아니야. 깃발이 꽂힌 그 근처가 아닌 이상 예. 자르반이 근처다 하면 그냥 자르반에 타도 에어본이 안 당해요. 판정이 그렇게 돼요 그게? 예, 판정이 그냥 지나가 버려요 야스오가. 그렇게 되는구나 판정이. 제가 한번 해봤더라고. 예. 그러면 오히려 또 쉴 수가 있네요 오히려 그게. 그리고 이제 Q가 이게 원거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멀진 않아도 예. 거리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EQ가 온다 해도 그냥 미니언 타면서 Q 찌르고 Q 돌면 Q 찌르고. 그런 식으로 한다. 그리고 누노도 되게 까다롭다고 하는데 누노는 어떤가요? 누노도 이제 한 방이 굉장히 약해요. 예. 얘 Q로 계속 라인 유지력 한 다음에 2로 짤짤이 넣고 Q로 라인 유지력 하고 2로 짤짤이 넣고 그런 거라서 딱히 문제가 될 건 없어요. 한 방에 그냥 궁을 써서 가지 않아요. 예. 그래서 누누는 오히려 생각보다 쉽다 그렇게 하면은. 네네. 되는구나. 자 어쨌건 이렇게 되면은 혹시 또 제가 물어보지 않은 챔프 중이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혹시 궁금하신 거 혹시 있으신가요?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지금 웬만한 거는 다 한 것 같거든요. 탑퀸, 예, 탑퀸. 탑퀸은 이제 탑퀸은 솔직히 근거리 레넥톤 이런 거 다 하드 카운터거든요. 아, 그냥 하드 카운터다 퀸은. 예, 왜냐면 들어가면 그냥 밀면 끝나요. 예. 밀면 그냥 맞고 다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이제 그냥 1렙 때 2를 찍어서 퀸도 아마 1렙 때 뭐로 찍을진 모르겠지만 1렙 때 2를 찍어서 빌변을 과감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원거리 챔프. 안 그러면 그냥 완전히 살이거나. 네네. 그리고 초가스는 어떻게 될까요? 초가스도 이제 초반이 약해요 생각보다. 초반이 약해서 6렙 때 원컵 한번 조심하시면 되고요. 초가스 6렙 원컵 한번 하면은 문도처럼 쉽게 상대할 수가 있다. 네, 스태틱이 나오면 이제 충분히 압살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탑소라카 어떻게 될까요? 요새 유행하고 있는. 탑소라카가 또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 메타에도 또 잘 어울리는 챔프라서. 어차피 장막도 소용도 없고 소라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소라카가 어려워요 생각보다. 예. 왜냐면 들어가도 침묵을 먹고 그냥 큐 맞고 그냥 죽거든요. 침묵 맞아 들어가게 되면 죽을 수가 있다. 네. 그래가지고 아마도 빠르게 처리하시는 게 그 일을 가서 침묵 쿨타임이 길거든요. 이게. 예. 빨리빨리 쿨타임을 돌려서 바로 가시는 게 좋아요. 아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보이자마자 바로. 네, 일을 또 찍고 아마 1렙 때 큐를 찍을 거예요. 아 1레벨 큐를 찍지만은 2레벨 되자마자 빠르게 그런 식으로 승부를 봐야 된다. 1렙 때 2 찍고 또 예. 뒤에 원거리는 거의 다 그렇게 하는 게. 자 그럼 그 다음 제이스 어떻게 될까요? 제이스도 솔직히 근거리에서는 이기기 힘들죠. 레넥톤 같은 거 들어가면 그냥 밀쳐내고. 예. 그러니까 야스오라는 챔프도 들어가면 밀쳐낼 거예요. 예. 하지만 미니언 개수를 파악하시고 밀쳐내면 다시 들어가는 형식으로. 그런 식으로. 큐는 막아서 이제 딜교환을 성립시키고. 예. 그런 식으로 막아야 되고. 네,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말파이트는 어떻게 될까요 또? 말파이트는 굉장히 또 문도랑 똑같은 챔피언이죠 솔직히 말하면. 말파이트는 문도랑 똑같이 쉽다 그냥. 자 그럼 이제 또 케넨이 똑같이 근거리 되게 강하잖아요. 예. 기분 이런 거. 예. 강하니까 그냥 아예 케넨 상대로는
똑같이 1렙 때 2레벨을 2를 찍어서 4스택 쌓고 그다음 딜교환 정글러 갱플하고 그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얘도 이 정도밖에 없다. 네, 빌저트를 가서 예. 자, 그리고 이제 또 트런들. 트런들도 이제 좀 문제가 생기죠. 예, 트런들 어떻죠? 트런들도 이제 근접 혈투한테 굉장히 강하잖아요. 예. 시바나 렌트 이런 거 한테. 예. 그래가지고 야스오도 조심해야 될 게 걔가 Q를 쓰면 공격력이 무척 올라가요. 예. 평큐 캔슬링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러면 이게 두 칸이 거의 두 칸 달거든요. 예.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유지력도 굉장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 방에 노리기도 힘든 챔프라서 그러니까 2를 4스택 찍고 초반에 딜교환을 또 잘하셔야 돼요. 얘도 초반에 딜교환을 잘해놓으면 충분히 라인전 쉽게 풀어갈 수 있으셔서. 예. 자, 그럼 이제 탑사이온 이거 솔랭용으로 많이 나온 챔피언 중 하나인데 탑사이온 밀고 로밍 이런 챔프. 탑사이언이 이제 2로 들어가면 아마 스턴 먹이고 보호막 터져요. 근데 빠르게 보호막을 초반에 터뜨리시면 예. 보호막이 잘 안 터지거든요. 그거를 이제 빠르게 보호막을 터치시고 계속 라인 4스택으로 이제 계속 딜교환 이득을 보는 그런 형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나중에 가면 사이온 실드를 그냥 뚫을 수가 있나요, 야스오가? 예, 아마 인피몰락 정도 똑같이 나오면 예. 이렇게 나오면 뭐 뛸 수 있게 되고 뭐 마지막 뽀삐는 나중에 그 제대로 마지막으로 뽀삐 어떤가요? 뽀삐 많이 물어보시네요. 뽀삐는 그냥 CS를 먹지를 못하죠 아마. 아, 뽀삐가 그냥 CS를 못 먹는다 이거는. 예, 해본 적은 없는데 예. 아마 챔피언 자체가 멀리서 파밍할 수 있는 챔프도 아니고 오면 그냥 4스택 맞고 그냥 큐. 그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식으로 되고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제드 어떤가요, 제드? 제드랑 야스오가 지금 최고 대표적인 원딜 잡는 챔피언이잖아요. 네, 제드랑 야스오 하면 미드에서도 만났는지 예. 엄청 밀려요 야스오가. 아, 야스오가 밀려요 이거는. 네, 야스오가 6렙 전에는 그래도 라인전 우세를 가져갈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굉장히 밀리는 게 그 W2로 계속 짤짤이 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힘들어 하시는 분이 많은데 제드랑 하시게 되면 선공을 쓰면 좀 불리해져요. 아, 제드 상대로는 성공 쓰면 안 된다. 선공을 쓰시면 불리해지고 네, 또 나는 에어건이 없는데 제드가 궁을 썼다. 예. 그것도 이제 또 야스오가 더 불리해지는. 그럼 이제 6레벨을 무난히 찍었다. 그 6레벨 때 타이밍 때 이제 궁극기 싸움은 좀 어떻게 흘러가나요, 야스오랑 제드가? 궁극기 싸움에서는 아마 제드가 계속 우위를 가져갈 거예요. 6렙 이후에는. 6레벨은 계속해서 제드가 위에 있다. 근데 이게 그 보다 보면은 약간 미니언 사이에서 미니언 많은 곳에서 제드랑 일부러 싸워가지고 제드가 궁을 쓰게 되면은 계속 표식 써서 따라올 때마다 계속 있어가지고 다 피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그런 것도 이제 굉장히 잘 하시는 플레이인데 미니언이 이제 한정적이니까 그 타이밍을 조심하셔야 돼요. 있더라도 제드가 침착하게 스케줄을 넣는다면 못 맞추지는 않거든요. 아, 그거는 약간 제드가 침착하게 하면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부분이다. 네. 예. 자, 좀 이렇게 되면은 웬만한 챔프는 다 본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는 좀 한타 페이지로 넘어가 봐가지고 그 야스의 한타의 역할은 좀 크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팀원에 에어본이 없다 있다에 일단 두 부류로 나눠볼게요. 예. 없으면 웬만하면 없을 때. 정글 쪽이나 미니언에서 에어본을 만들고 계시는 게 중요해요. 아, 그냥 가지고 있는 게. 같은 편이랑 뭉쳐 있는 게 아니고. 예, 뭉쳐있지 말고 옆에서 예. 아까 그 앰비션님이랑 게임하신 거 보시면 예. 제가 아마 2차 옆에서 에어본을 모으고 있었어요. 아, 계속 그 레이스라든가 이런 걸 상대로. 그렇죠. 거기서 이제 에어본을 맞추고 그냥 순삭시켜버리는 그런 플레이가 나오면 굉장히 그냥 포탑이 그냥 3개 정도가 날아가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가지고 잘라먹는 플레이도 굉장히 중요하고 예. 야스오가 이제 누킹은 되는데 자기가 오히려 더 죽을 수가 있거든요. 스턴을 맞으면 장막도 못 펼치고. 예. 그렇게 되면 게임이 역으로 터질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장막 위치가 정말 중요해요. 장막 위치는 좀 어떻게 쓸까요, 그러면은? 요즘 레오나나 쓰레쉬 같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런 거 레오나 2나 쓰레시 큐는 보고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레오나 궁 같은 게 있으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그냥 다 쳐버리는 게 좋아요. 그냥 레오나가 칼을 뻗는 쪽으로 치면 예. 레오나가 못 들어오거든요. 예. 그러면 스턴이 풀리고 그냥 살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되고 또다시 그럼 이제 한테서 이제 에어본 있는 조합이다. 그럴 때는 네, 에어본 있는 조합이다 하면 뭉쳐도 되고 아니면 옆에 있어도 되고. 왜냐면 옆에 있어도 야쏘 궁거리가 짧은 편이 아니에요. 예. 그렇게 긴 편도 아닌데 한 1200인가 1300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가지고 뭉쳐 있다가 그냥 시야 안 보여주는데 있다가 뭉쳐 있다가 이렇게 하다가 에어본이 들어왔다 하면 그때 바로 궁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낫고 장막은 바로 궁을 써주시고 그냥 바로 위로 올려주시면 돼요. 그게 제일 콤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어쩌면 에어본이 떴다. 그럼 이제 궁을 쓰고 들어가자 아예 쓰고 그 다음에 스킬 누르는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궁을 누르시고 이제 장막을 웬만하면 바로 펼쳐요. 궁 쓰자마자 그럼 에어본 상태에서 그게 장막이 써지나요? 아니야, 내려오고 나서 장막이 써져서 아 되게 내려오고 느려요. 많이 느려요. 예. QW를 저는 그냥 같이 눌러요. 그냥 어차피 Q 쓰는 대로 아마 장막이 쳐질 그쪽이 아마 베스트 구역일 거예요. Q를 쓰는 쪽이 아마 챔피언이 그쪽이 다 있으니까. 예. 네, 그래서 그거를 확실히 캐치하셔서 장막으로 이제 캐리가 가능할 정도로 장막이 굉장히 핫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야쏘가 그럼 이제 궁 쓰고 이제 에어본 띄울 때 그때 데미지 타겟팅을 할 수가 있나요? 나머지 챔피언들이? 그러니까 에어본이 딜러 라인이 뜨지 않으면 웬만하면 궁을 안 쓰는 게 좋아요. 엄청나게 한타를 이기지 않는 이상. 아, 자기가 그러니까 에어본 뜨고 있을 궁극기 쓰는 중에도 데미지가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면은? 에어본 중에 데미지가 야쏘를 때릴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네, 당연히 때릴 수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누킹을 당하죠. 아, 그러니까 블라디라든가 그런 것처럼 딜러 때 무적 상태가 아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장막도 그 사이에 못 펼치고. 예, 그냥 개중이 나올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게 또. 예, 그래가지고 괜히 R을 누르고 있다가 예. 만약에 막 알리스타 이런 거 1행공이 됐다. 예. 그러면 르블랑 상대 미드가 르블랑이면 QRE 하면 정말 그냥 한 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딜러 라인이 한 명도 없다. 그러면 에어본을 안 누르시는 게 훨씬 딜러 라인이 있을 때만 그 궁 따라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절대적으로. 네네. 그런 뛰었다고 해서 싸움이 시작되면은 그때 그냥 걸어서 들어가서 스택 쌓아가지고 그때 에어본 날려야 되겠네요. 그냥 그거는. 그럴 때 EQ가 에어본이 쉽잖아요. 예. 그걸로 웬만하면. 아, 그러니까 장풍 날릴 생각 말고 들어가면서 스택 쌓으면서 그냥 EQ로 그 에어본을 써라. 투사체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서. 맞추기도 어렵고 그렇게 되면은. 네네. 그러면 약간 그 딜러진이라고 하더라도 리븐도 그렇지만은 자기가 물어야 될 때도 있지만 약간 지켜야 될 때도 있잖아.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약간 야쏘는 어떤 편인가요, 그게? 야쏘는 그러니까 한타 역전을 만들기 좋은 챔프예요. 예. 우리가 뒤를 꽁무니가 물렸다. 예. 그때 나는 정글을 치면서 에어본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솔직히 다 같이 포커스를 딱 누르면 거의 일자로 쓰거든요. 예. 그럴 때 그냥 부시에 숨어 있다가 장풍을 딱 날리면 한 4인궁은 들어가요. 그런 걸 이제 한타 역전하면서 이제 게임이 터지는 일명. 그런 식으로 약간 싸움을 걸어야 되고. 그 약간 보면은 막 지킨다 약간 그런 느낌은 없네요. 약간 들어보면은. 지킨다기보다는 그냥 상대 라인 딜러 라인을 물어서 딜러스를 내거나 부킹을 시켜버리는. 그냥 그 상대방 미드라 원딜을 물어가지고 그냥 잡는다는 느낌이지. 우리 편 원딜 쪽에 가서 막 지켜준다 이런 거는 별로 없다. 그런 경우는 그냥. 야쏘란 챔프 특성이 예. 한 번에 훅 들어가서 하는 거라서. 예. 장막도 그렇고. 약간 이런 거는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 상대방이 오게 되면은 우리 원딜이랑 같이 상대 탱커를 쳐주고 있다가 이제 장막을 쓰고. 네네. 장막을 쓰면 상대 원딜러가 못 치게끔. 그러다가 보면 이제 탱커한테 스택을 쌓고 장풍을 그 딜러 쪽에 던진 다음에 막 그쪽으로 궁을 쓰고 날아간다던가.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별로 효과가 안 좋은가요? 그런 것도 이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딜러 라인 쪽에 궁을 쓸 수 있다면 예. 괜찮은 한타가 나온 거예요. 어떤 상황이건 간에 네. 딜러 중에 그 에어본 뛴 다음에 우리는 궁을 쓸 수 있다. 이거 자체가 중요하다.
우리는 몸이 성한 상태에서 예. 딜러 라인 쪽에 궁을 쓰면 그 한타는 거의 질 수가 없는 그냥 어떤 방식이 됐건 간에 어쨌건 딜러진을 무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네요. 딜러진을 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장막으로 버티기. 예. 패시브. 그럼 이제 상대방이 특히나 어떤 건 미드랑 원딜 두 명 있는데 혼자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때 그 한타에 대한 노하우를 좀 말해주실래, 그러면은? 다시? 그게 일단 음, 장막으로 시작해야죠. 일단 장막 위치부터 일단 봐야 해요. 원딜이란 챔피언들이 다 평타 기반이 제일 많잖아요. 예.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 이제 평타 기반 챔프 쪽에 각도가 이렇게 딱 나와요. 보면 예. 막으면 옆으로 돌아가는 시간에 딜로스가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에어본은 그 사이에 Q는 계속 쿨타임은 한 1.5초?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하얀개님 감사합니다. 어째 그런 식으로 하게 되고. 그러니까 장막을 칠 때 보면 이제 신드라, 막, 아리, 막, AP 챔피언들이 다 어쨌건 간에 장풍을 쓰잖아요. 네네. 예. 그리고 원딜러랑 있어가지고 둘이 약간 떨어져 있다, 약간. 그래가지고 그 장막을 써야 되고 둘 다 강하다. 그러면 좀 어느 쪽에다 쓰는 게 맞을까요, 장막을? 장막을 일단 원딜 쪽이랑 같이 써주는 게 맞는 거죠. 예. 근데 그 다 투사체 스킬이니까 예. 제드 이런 거가 아니니까. 생각해보니까는 둘이 같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쓴 다음에 넘나들면서 싸우기도 하니까, 생각해보니까. 네, 이게 장벽을 왼쪽 오른쪽, 그러니까 앞쪽 뒤쪽을 사용해서 예. 둘 다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해보니까 그게 큰 의미가 없네요. 제가 방금 말한 질문이, 이거는. 그렇죠. 뭐 어느 쪽이든 막을 수가 있어서. 예, 어느 정도 앞뒤가 없으니까, 생각해보니까 이게. 예, 그냥 이로 넘어가도 막을 수 있고. 예, 그렇죠. 좀 그런 식으로 하게 되고, 좀 그러다가 그 약간 사이즈가 나오게 되면은, 그 야쏘 같은 경우 좀 말리다 보면은 좀 많이 약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말렸을 때는 어떤 한테에서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내가 라인전 그냥 졌다. 예, 말렸을 때는 장막을 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장막을 치고 만약에 우리 팀에 에어본이 있다. 그럼 그거에 호응을 잘해주면 1인분은 넘게 할 수 있어요. 확실히 야쏘란 챔피언이. 그 아문과 궁 잘 쓰면 1인분 하는 것처럼 야쏘도 예. 그냥 장막 한번 잘 쓰는 게 중요하다. 리신한테 엄청 카정을 당해도 예. 아무무가 5인궁을 쓰면 영웅이 되는 것처럼 예. 야쏘도 그냥 5인궁을 쓴다. 아무리 따여도. 상대방 딜러 다 막아주는 약간 이런 경우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장막도 제대로 쓴다 하면. 그러니까 그 또 잘 컸을 때는 자기가 혼자 막 미드 원딜을 혼자 담을 수도 있지만은 못 컸을 때는 그냥 들어가자마자 그냥 1초만 사라지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도 그냥 들어가서 어그로 끄는 게 나을까요? 궁 맞추게 되면은? 예, 궁을 맞추게 되면 딜러 라인에 궁을 맞추면 어차피 딜로스가 많이 생겨요. 내가 죽더라도 그냥 우리 딜로스 만든다는 느낌으로. 우리 원딜은 살 수밖에 없거든요. 예. 탱라인도 우리도 정글도 그럼 살거든요. 딜러 라인 우리 내가 물고 있으면. 그리고 서포터랑 이제 정글 같은 게 호응을 해준다면 딜러 라인을 순식간에 잡을 수 있는 거죠. 어쨌간에 내가 약하다고 하더라도 딜로스를 만든다는 느낌으로 과감히 자살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은. 네, 그렇죠. 탑 라인이란 게 원래 그거잖아요. 그 버티면서 상대 원딜을 좀 물어주는 정글과 함께 그런 느낌.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런 느낌인데 이제 야쏘는 다른 그러니까 맞는 것보다 막는 느낌으로 다른 레넥톤 이런 거랑 다르게 딜로스를 만들며 장막으로 막는 그런 플레이가 이제 베스트 플레이죠. 자, 어쨌건 뭐 이 정도만 되면 야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다 알아본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빠진 것도 있고 너무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다 보니까는 아마 헷갈리실 거예요. 저도 다 기억 못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은.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약간 CG로 만들어서 보여드릴 수 있게 그 저희가 동영상 올릴 때는 다 보여드리니까 지금 보신 분들도 다시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CG에다가는 각 챔피언별 템트리 어떻게 가야 되는지 쫙 드릴 거고요. 그리고 챔피언별로 스킬 아까 그 장막을 찍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챔피언은 그 장막을 찍을지 말지 그리고 정글러 중에서도 그걸 찍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또 다 적어 드려가지고 그 한번 딱 올려드릴 테니까는 같이 영상 맨 뒤에다가 그거 뭐 멈추면서 같이 보고 뭐 스샷 찍으실 분은 그거 찍어가지고 계속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뚜구님도 굉장히 감사드리고 지금 2달 만에 나온 거잖아요. 네네. 첫 시간에 이제 탑리신 그때 했었죠. 탑 텔포 리신. 네네. 했었기 때문에 또 한번 또 풀타임 돌아오면 또 다시 뚜구님을 모셔가지고 한번 또 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뚱이님께서 아마 1년 후에 이제 학교 끝나면은 프로게이머를 아마 팀에서 1순위로 데려갈지 약간, 그걸 뭐라 그러죠? 드래프트라 그러나? 그 축구, 야구 같은 거에서는. 어쨌든 거기서 지금 프로팀에서 지금 1순위로 지금 데려갈 생각을 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냥 님이고 어제 그렇기 때문에 예, 스카우트와 1순위이기 때문에 1년 후쯤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프로팀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이 필요한 챔프 뭐 그런 걸 해가지고 선수도 모셔가지고 또 한번 뿜어보도록 할게요. 또 다음 주에 봬요.